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9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제가 한 3주치 정도를 나타낼 건데요. 어느 지역이 많이 하락하느냐, 하락률 순위를 따져보니까 대구는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구는 3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하고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하락하면 대구, 미분양하면 대구, 중앙 언론에서도 대구 지역을 늘 이렇게 많이 상기시키게 만드는데요. 사실 인천과 부산이 더 심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 효과 보이던가요? 오히려 전 달성군이 오히려 거래가 더 침체되는 게 더 눈에 띄지, 수성구 지난주 한 주 동안 거래량 상승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형 평형 가격 하락하는 현상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대구 하락률 3위에 불과합니다. 자,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면 계속 우려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면 되겠고요. 수도권이 오히려 낙폭을 더 많이 키워가고 있는 그런 형국. 경기도가 대구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네, 대구 많이 빠진다고 대구 싸게 팔고 저 수도권 그래도 수도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도권으로 갔으면 2중 3중으로 더 두드려 맞았어요. 한 자리에서 차라리 진득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았다고 이야기할 정도. 자, 부산도 낙폭을 키워가고 대전 세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구의 하락이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타 지역의 하락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마이너스 0.31 이 정도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40% 하락 거래 제법 많이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구 30%, 35%까지 하락하는 실거래가 아마 주간에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에 너무 많이 빠지는 모습, 신축 가격 2억 초반, 중반, 이 무렵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0.32%의 충격은 생각보다 많이 크다. 그리고 뒤늦게 하락에 합류한 지역들, 대구 마이너스 0.19였다가 마이너스 0.32로 마이너스 0.13이 빠지는 동안 부산은 마이너스 0.18이 빠졌어요. 인천은 마이너스 0.20이 빠졌어요. 이 같은 기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타 지역들 하락률 대구를 압도하더라. 자, 요거는 계속 그걸 나타내는 거죠. 전국이 동조화되어서 대구 해제되어도 대구에 오는 사람 없었죠. 고속버스 드립, KTX 드립 통하지 않았죠. 수성구 해제되면 타구에 있는 집을 팔고 수성구로 갈 거라고 수성구 사람들은 아마 기대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팔려야 어딜 가든지 말든지 하죠.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고 대구 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모두가 15아래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느껴질 텐데요. 대구, 부산 이동 불가. 그리고 매수 의지수 보시면 전국이 15아래, 이거 40아래면 침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모두가 40아래로 떨어졌냐? 5월달 5월 15일경 5월 15일 요맘때경 시작해서 지금 5월 16주 차네요. 5월 16일 16일 죄송합니다.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40아래로 모두가 침체로 다 접어들었다. 이게 갑자기 급 반등해서 60을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는 지금 않는 형국입니다. 매수 우위지수 지금 보시면은 규제 해제 효과 나타나나요? 규제 해제 효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오히려 다 전국이 오히려 더 침체인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규제 해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오히려 한번 무너지고 빨리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제할 거리를 많이 남겨놨다가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트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놈의 270만 개가 뭔지 얘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PF도 막혀 뭐도 막혀, 이게 분양가도 높아, 사람들 청약도 안 해,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나 둘 살살 해제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튼 270 공급은 요원한 일이다. 그러면 공급이 없으니까 2년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더라. 그때 되면 또다시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건데 이미 대구의 아파트는 거의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대비 아파트도 많을 뿐더러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더라. 무한정 지어낸다고 무한정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간 신고가 비율 10% 아래로 내려온 지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 신고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 정도면은 신고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탈시도는 20% 정도 나오는 데는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도 저가의 아파트들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오르는 것들이 상당수고 간혹 가다가 고가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은 거래 공백으로 인해서 거래 텀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나오는 신고가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이거 정말 한 25%, 3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주면 분위기가 좋다. 인천의 과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본다면은 올 초반까지 인천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1, 2, 3월달 이때까지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땐 신고가 비율이 25%를 넘어가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주간 거래량으로 살펴보시면 뭐 규제 해제 효과 여기 대구 27주 차에 규제 해제 효과에서 살짝 거래량이 주간으로 봤을 때 살짝 늘어나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나진 않았더라. 그럼 부산은 어땠냐? 규제 해제하고 나서 효과가 일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으로 조금만 가보면 불과 한두 달 전에도 300건대의 거래량이었거든요. 규제 해제 효과 찾아볼 수도 없다. 과거에 부산이 규제 해제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현재의 대구가 규제 해제를 하더라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선례를 하나 남겼고 그 지금의 선례를 부산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시 규제 해제는 광역시들이 그 모습을 복제하고 있더라. 자, 대구의 거래량 210건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자, 월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3,000건이야? 3,000건이라면 대구는 빙하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대구의 지금 거래량 1,000건을 계속해서 넘기 힘든 모습. 지금 6월, 7월, 8월 석 달째 1,000건 아래인데요. 4월달, 5월달까지 이것도 뭐 1,000건 살짝 넘어졌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구는 정말 이 빙하기의 반토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거래량 2,000건 대구 죄송합니다. 2,000건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매매 거래량 2021년부터 살펴보더라도 조금 확대해서 봤는데요. 규제 해제 요때 했잖아요. 요때 했어요. 규제 해제하고 나서 효과가 2달이 나타났는데 거래량 증가폭이 한 20% 증가밖에 안 되더라. 간의 기별도 안 올 정도 그 정도의 거래량 증가 수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구 인구 1,000만 대비로 환산해보면 아직도 거래량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가로로 제가 파란불 대충 그어놔 봤는데요. 요거 대구는 한 8,000, 뭐 9,000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싶은데 이 거래량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박스가 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와 줘야지 야 분위기가 살아났네 이렇게 느낄 텐데 아무튼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단시간에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야 반전되기는 어렵다. 언젠가요? 내일, 화요일, 오늘 아니네요. 이제 내일로 넘어가서 자정 넘어가서 새벽에 미국에서 또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죠. 지금 사태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영국이 큰 사고를 칠 뻔했잖아요. 영국 채권 수익률이 4.5% 막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막 치솟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리먼 사태를 능가할 만한 그런 사태들이 지금 잠재된 씨앗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쌩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 전국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이 거래량이 조금 시원찮다. 전세 거래량 언젠가요? 요때 한번 볼까요? 2020년 6월, 7월, 8월, 9월 이때 한창 대구의 건물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두드려 부수고 할 때 이때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물 부족하고 그 난리 났었던 것들의 반작용 이 어느 정도 균형점이 있다면 저때 난리 났었다면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전세 월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입주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월세 물량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문제는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때 거래량 엄청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이때만큼 거래량이 살아나준다면 매물도 좀 소진이 될 텐데 오히려 입주를 해야 되지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지어놓을 때 좋았는데 그 물량의 후폭풍 지금 와서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대구 여전히 전세 거래량 1,000만으로 환산해봐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물은 2위. 사실 부산이 더 많아요. 부산이 매물 이거 부산이 대구보다 더 심각한 곳 많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면 대구가 아직까지 매물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뒤에 후발주자들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짝 따라오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대구는 3위밖에 안 되더라. 3위밖에 안 되는데 이 혼란이 지금 잠재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매물 장난 아니게 늘어났어요. 그동안. 대구는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부산처럼 폭발적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일 때도 혼란스러웠는데 근래에 들어서 다시 전세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다시 매물이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실거래 지수도 마이너스 0.31, 주간 전세 실거래 지수도 마이너스 0.3을 찍을 정도로 위태로워지고 있는데요. 요 현상은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대구보다 더 심각한 곳들이 많더라. 대구는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봐도 3위 수준밖에 안 됩니다. 3위 수준. 그나마 요 근래에 들어서 좀 증가세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3위밖에 안 된다. 부산과 인천이 잠재된 위험이 사실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